자, 일단 뭐 오후 늦게까지라도 체포를 하겠다라는 게 이제 공수처 입장인 것으로 공처에 나가 있는 이 김정근 기자가 현재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에서는 오늘 체포 시도에서 대통령의 실질적인 체포까지 반드시 이어져야 된다. 설사 그게 그 설득과 이 경호처를 설득하는 과정이 오후 늦게까지 이어지다 하더라도 반드시 대통령을 체포하겠다. 공수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뭐 목전까지 와서 마지막 지금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끝까지 뚫고 들어가든 아니면 경호처가 끝까지 막아서든 간에 둘 중에 한 부분은 이제 정리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체포가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수처 과처청사에 오더라도 포털 안에 세우는 그런 나라를 망신시키는 일은 정말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대통령께서도 마지막까지 대통령으로서의 품격 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자존감을 지킬 수 있도록 당당하게 임했으면 좋겠고요. 이게 지금 정확히 다시 원점에 돌아갑니다만 이게 구속되는 게 아닙니다. 유죄 판결이 아닙니다. 수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를 받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의 당당한 입장을 조사받으면서 이야기를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 과정에서 실제로 아까도 여기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인신이 신병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공수처 조사실까지 또 경호 인력은 따라오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현직 대통령으로서의 경호는 또 유중한 것이기 때문에 계속 같이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사를 받는 과정에 설사 간다 하더라도 당당하게 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체포영장은 법원이 발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구속영장 발부는 또 다른 차원입니다. 지금 아마도 민주당은 뭐 당장 구속해라 이야기를 하고 공수처 입장에서는 아마 48시간 이내에 체포가 됐다면 다시 석방을 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되는데 공수처는 아마 예상으로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건 또 다른 요건이거든요. 현직 대통령 신분이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한다면 저는 굳이 구속할 필요가 있는가. 지금까지는 이제 이 내란 혐의에 관한 기타 주요 임무 종사자들이 다 구속되고 기소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내란과 관련돼서 조사할 게 있으니까 와서 조사를 받으십시오. 라는 것에 대한 불응이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신병을 확보한 것이지만 정확히 조사를 끝냈고 그리고 그 기소장을 쓰거나 그 혐의를 입증하는데 별다른 게 다 확보가 됐다고 한다면 현직 대통령을 구속해서 구치소에 가두는 것 자체도 저는 국가적으로도 큰 망신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구속영장 신청은 저는 또 다른 차원에서 또 법원이 판단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김영주 의원님, 김웅수 교수님이 잘 이제 법적인 형사 절차를 구분해 주셨지만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은 또 다른 문제라는 지점 잘 설명해 주셨는데 대통령이 이제 1, 2, 3차 소환에 불응했기 때문에 이번에 체포영장으로 만약에 체포가 된다면 사실은 이 체포영장의 발부 목적은 대통령에 대한 어떤 원만한 조사에 있어야 하지 대통령을 어떤 특정 시설에 뭐 구금하거나 구속을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 집행이 된다면 어떤 또 다른 논란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경고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또 반면에서는 대통령이 1, 2, 3차 때 소환에 응해서 조사를 받았다면 서울 구치소에 48시간 동안 구금되는 일은 적어도 없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현직 대통령이긴 합니다만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은 공수처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48시간 동안 구치소에 구금시키겠다면 현직 대통령이지만 또 구금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것 또한 사실은 대통령으로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일이다, 수모스러운 일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실 변호인들의 판단 자체가 조금 그 뭐랄까 현명하지 못하다. 네. 그렇게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먼저 가서 조사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와 같은 대통령이 유치장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처음부터 과정 전체를 부인함으로써 실제적으로 가지 않아도 될 여러 가지 더 험악한 모습들 또 국민에게 실망을 끼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지금 현재 대통령을 비롯해서 대통령 변호인들이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다. 그리고 또 사람들과의 소통과 누구하고 하느냐. 어제도 보니까 뭐 무슨 하늘의 검 TV와 같은 어떤 아주 조금 더 극단적인 보편적인 인식보다는 먼
그런 분들과의 어떤 채널에 집중하고 있다. 그런 분들에게 더 대통령이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그런 관점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앞으로도 대통령이 상당히 어려운 더 국민에게 지탄을 받고 본인은 본인대로 더 상당히 고생을 하는 그런 길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예, 일단 공수처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신병이 확보된, 즉 이 체포가 이루어진다면 48시간 동안의 조사와 구금을 하고 대통령을 석방하기 전에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라는 방침을 좀 세운 것으로 앞서 취재 기자는 이야기했는데, 자 지금 서재현 부의장님, 김우식 교수님께서는 꼭 구속까지 해야 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입장 주셨는데 야당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야당은 당연히 구속될 가능성이 뭐 99%로 보겠죠. 저도 그렇게 개인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구속할 뭐 세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뭐 증거인멸, 도주 우려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사건의 사고의 중대성, 이 부분이 이제 비상계엄이거든요. 말씀하셨지만 다른 사안이라면 굳이 구속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증거도 있고 뭐 도주할 우려도 없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비상계엄이기 때문에 그 윤곽금이라든지 뭐 석동현 같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 검사 출신들이 불법이고 비상계엄은 정당하다고 계속 주장하는 것들이, 저는 이 마지막 세 번째 사건이 너무나 중대하다, 이것은. 그래서 저는 그 국민의힘에서도 이 계엄 자체는 뭐 민주당이 너무나 반국가 세력처럼 했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는 그런 말씀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조기 대선을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사건의 중대성, 즉 비상계엄, 12월 3일에 행했던 것들 5천만 국민이 아닌 전 세계인들이 목도한 그 장면이 저는 구속의 사유가 명백하고, 더 하나 말씀드리면 편지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편지, 이것이 저는 더욱더 그 구속의 사유를 정당화하는 그 트래거, 촉매제가 된다고 봅니다. 예, 자 뭐 공수처가 반드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라고 하지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지는 또 따져봐야 될 상황입니다.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도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단언할 수 없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측의 입장은 뭐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경찰을 향해서도 이 불법적인 영장 집행에 협조돼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위헌적 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직무가 배제돼야 된다라는 강경한 주장을 지금 내세우고 있는데, 가장 또 걱정되는 지점은 김무식 교수님, 예. 만약에 공수처의 어떤 체포팀이 저 관저문을, 현관문을 열고 들이닥쳐서 대통령을 향해서 영장을 제시하며 이른바 체포를 하려 했을 때 대통령이 그 체포 과정에 과연 순순히 응할 것인가 라는 여부도 조금은 좀 걱정되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저는 그 마지막 장면일 텐데요. 만약에 이제 공수처가 경호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뚫고 들어가서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 앞에까지 서서 신병을 확보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면 마지막 장면일 텐데, 그 마지막 장면에서조차 만약에 대통령이 저항을 한다든지 아니면 거부를 한다든지 그래서 강제로 끌려 나오는 모습은 정말 저는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패장으로서 당당함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본 게 있지 않습니까? 내 몸에 손대지 마. 내가 알아서 걸어갈 거야. 라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 본인은 지금 비상계엄도 옳았고 지금 반국가 세력과 투쟁 중이고 싸움 중이라고 본인이 생각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왔을 때 거기에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만약에 신병 확보로 왔으면 거기서 당당하게 내 몸에 손대지 마, 내 발로 걸어가겠어라고 하시는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래도 마지막까지는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모습을 지키는 것이지, 거기서 저항한다든지 몸싸움을 벌인다든지, 그래서 결국 그 150명이나 되는 그 숫자력의 물리력에 의해서 강제로 끌려 나온다고 한다면 저는 정말 그건 있어서는 안 된다. 현재 대통령으로서 마지막 자존심, 마지막 품격은 좀 지켜달라는 말씀. 저는 그렇게까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만에 하나 그렇게 된다면 그건 저는 제가 상상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좀 의아한 것이, 김영주 의원님, 네. 지금 대통령도 관저 건물 바깥의 상황에 대해서 다 이제 보고받고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대통령이 이 체포영장에 아직까지도 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대통령께서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 건지가 좀 궁금한데요. 이 관저
경호처장과 경호 인력이 관저 출입을 끝까지 불허하면 공수처가 뚫고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판단을 대통령은 하고 있기 때문에 체포영장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설사 이 관저가 뚫리더라도 나는 끝까지 저항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체포영장에 응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경호처장의 생각과 판단과 대통령의 판단이 이마저도 좀 다른 것인지 조금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 입장에서 여기까지 이제 저항을 했지만 공수처가 쉽게 뚫고 올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판단되면 강제적으로 대통령이 공수처에 의해 체포되는 모습보다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내가 내 발로 걸어가겠다라는 모습을 선택하는 게 낫다라는 판단을 대통령이 할 수도 있을 것인데, 아직까지는 대통령의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제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 주변 사람들의 얘기가 중요한데요. 여전히 대통령 주변 분들은 오늘까지는 말하자면 공수처가 치고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잘못된 말하자면 디렉션을 주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대통령 끝까지 버티면 못 들어옵니다. 버티십시오, 이런 얘기를 더 많이 하고 있지 않느냐. 관저 앞에 못 뚫고 들어온다. 네, 그런 판단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통령은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공수처가 1차, 2차, 3차 보내고 난 다음에 뭐 그때는 뭐 먼 이야기라고는 했습니다만은 체포조 만들겠다, 체포영장 청구하겠다 얘기했고 그 말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 그 다음 분에는 어찌됐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오늘이라도 만약에 실제로 그러한 강압적인 어떤 공수처의 시도가 있다면 그때는 대통령이 순응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우리 김건식 시장 얘기한 것처럼 대통령으로서의 자존심, 그걸 통해서 좀 또 그런 스타일도 있는 것 같아요. 버티다가도 이게 아니다 싶으면 또 확 푸는 그런 정도의 어떤 뭡니까 이제 그 스탠스는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 이걸 확정적으로 고정적으로 그러니까 이 미래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단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한두 시간 안에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호처가 뭐 못 이기는 척 문을 열어주든 어쨌든 공수처가 한번 강하게 시도를 하든 그런 상황이라면 대통령도 저절로 좀 기다려봐라 하면서 문 밖으로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다. 다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갖고 있는 본원적인 어떤 한계는 있다. 네. 시도하지 못하고 돌아갈 수 있는 변수도 남아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대통령이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는 저희가 뭐 섣불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이 공수처가 내란 의혹에 대해서 수사하는 수사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수사와 영장 집행도 모두 불법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고요. 애초에 계엄 선언에 대해서 내란 혐의를 적용하는 것 자체에 납득할 수 없다라는 강한 입장을 내세운 바 있기 때문에 이 영장 절차에 협조할 수 없다라는 논리도 대통령 측은 내세우고 있는 만큼 끝까지 지금 관저 건물 앞에서 대치하고 있는 대치 상황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아무도 지금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인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계속해서 좀 주시해야 될 것 같고요. 관저 앞까지 와도 공수처가 쉽게 관저 건물 안으로 지금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데는 또 그만한 상황과 이유가 있으리라는 생각도 듭니다. 만약에 정말 쉽게 공수처 체포팀이 관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면 진작에 들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경호처의 어떤 불허 조치가 생각보다 굉장히 단호하고 공수처 입장에서도 그것을 지금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저 앞에서 지금 대치 상황이 최후의 어떤 대치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이제 공수처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통해서 공수처 현재 분위기를 좀 취재해 봤는데 오후 늦게까지라도 공수처에서는 좀 기다려보겠다라는 입장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 그 이후에 공수처로서의 어떤 이송, 그리고 나서 별도의 어떤 조사 방을 만들어서 조사 공간에서 이 대통령을 조사할 계획까지 지금 공수처는 세워두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1차 전제 조건인 어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느냐 여부가 아직은 좀 불분명한 상황이 있다라는 상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수처 건물 앞에 일단 포토라인은 뭐
마련된 장면 아까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만약에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체포된다 하더라도 글쎄 현직 대통령을 저 포토라인에 공수처가 세울 것인가? 이것 또한 아직은 정해진 게 없다. 그리고 그것이 과연 적절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도 일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이 대통령 관저에는 많은 시민들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민분들이 몰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공수처를 향한 어떤 비판의 목소리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앞으로 몇 시간이 더 이 대치 상황이 이어질지는 모르겠어요. 김문식 교수님. 예. 근데 뭐 일단은 뭐 막바지까지는 온 것 같고요. 마지막 남은 단계이기 때문에 경호처가 길을 열어줄지 아니면 공수처가 발길을 돌릴지 이제는 뭐 이제 결정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떻게든 지금까지는 별다른 충돌 없이 물리적인 어떤 그 사용 없이 유혈 사태라든지 불미스러운 일 없이 잘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다행이고요. 지금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공수처가 발길을 돌릴지 아니면 경호처가 길을 터줄지 결정을 하는 상황이라 한다면 오늘 일단 시도된 이 체포영장의 집행은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이 얼마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간에 어떻게 결론이 나든 간에 공수처는 공수처로서 수사기관이니까 할 일은 하지만 최대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그리고 시비거리 없이 정말 자신의 할 일을 정확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서 해주길 바라고요. 대통령도 지금의 상황까지 오게 된 가장 큰 책임이 12월 3일에 비상계엄 선포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인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인 계엄 실행 3인방들이 다 구속이 돼서 지금 기소가 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대한 현실 인식을 정확히 하시고 수사에 임하든 조사에 임하든 본인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건 자유겠습니다만 본인의 주장에 따라서 최소한의 방어권을 다 행사를 하게 돼 법적 절차와 법적 그 과정에 대해서는 현직 대통령이긴 하지만 법치주의가 작동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최고 책임자로서 그리고 법치주의를 책임지고 있는 총책임자가 바로 대통령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치주의를 어긋나는 행동보다는 법치주의에 따르는 행동으로서 자신의 당당함을 밝힐 수 있는 마지막까지 해주시기를 저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제 대통령에게 조언을 주는 분들의 어떤 의견과 관련한 김영주 의원님의 논평도 있었는데 석동훈 변호사가 조금 전에 글을 올렸습니다. 공수처가 관저에 진입을 했지만 체포영장 집행까지는 못할 것으로 확신한다.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대통령과 가까운 이 대통령 측의 석동현 변호사는요. 공수처 직원들이 관저 정문 안까지 들어갔지만 오늘 체포영장 집행까지는 가지 못할 것으로 확신한다.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다만 눈앞의 상황을 보면서 공수처가 아나무인, 아나무법으로 설치고 있다라며 강하게 비판했고요. 일개 판사의 판단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시도하고 있는 것은 무도하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장부터 수사 경험 없는 판사 출신이다 라며 절차상 공수처가 절차상의 적법성을 지금 지키고 있지 않다라는 취지의 비판을 올렸습니다. 자, 지금 앞서 이제 김영주 의원님 말씀하신 대목도 이런 건데 물론 실제 영장 집행이 끝까지 이루어질지 여부는 아직 단언할 수 없습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대통령 측이잖아요. 대통령과 가까운 석동훈 변호사는 비록 공수처 직원들이 관저 건물 앞까지 왔다 하더라도 오늘 영장 집행까지는 가지 못할 것으로 확신한다. 확신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뭐 그거는 본인의 의지에 불과한 것이고요. 또 그건 알 수가 없는 일이고 안타까운 것은 뭐 공수처장이 뭐 경험이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분들이 어떤 자기 경험이 있으면 쳐들어오고 없으면 안 들어오고 이런 게 아니고 어떤 형태가 되든 법원으로부터 영장 청구를 받아서 집행을 하러 온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뭐 대통령을 안심시키는 일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장기적으로 보면 대통령을 망치는 일일 수도 있다. 그런 판단을 했으면 좋겠고 그야말로 국민을 보고 뭘 한다라고 뭐 대통령 편지도 쓰고 뭐 애국이란 단어도 붙이고 그러고 계시는데 제발 좀 꿈 좀 깼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무엇이 애국이고 무엇이 또
그동안에 본인이 외쳐왔던 윤석열 대통령께서 소위 공정과 상식, 자유민주주의 많이 외쳤는데 그 윤 대통령이 생각하는 상식과 공정과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너무 협소해서 우리 대다수 국민들이 도대체 이해할 수도 동의할 수도 없는 것이라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다시 한번 이 지금 무엇이 대통령을 어떻게 보필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한 재고가 있기를 바라고요. 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오늘부터 다시 기본적으로 헌재의 시간은 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마 수사와 헌재의 말하자면 심리가 연동되면서 아마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